이 세상에서 내가 돈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내가 정말로 돈을 잘 관리하고 싶고 돈을 잘 모으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왜 내가 가장 그 돈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재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혹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광고 문구에 보면요, 우리 그 모바일 앱으로 가계부를 쓰고 돈 관리를 하게 해주는 그런 한 모바일 앱 광고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나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 땡땡 앱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방법.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축은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과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습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에 저축 좀 해본 사람, 정말 재테크에 성공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강제성이라는 거죠. 강제성이라는 것은 결국 저축이라는 습관과 강제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합쳐져야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저축을 하시나요? 어느 은행이 몇 퍼센트를 주고 또 어떤 은행은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는 저축의 방법,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라든지 특별히 다른 어떤 상품의 차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하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에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적금 종류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기적금이라는 것이죠. 정기적금 말고는 자유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금과 자유적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정기적금? 왠지 좀 부담스럽죠? 매달 똑같은 돈을 내는데 특정한 날짜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아도 자동이체로 돈을 뺏어갑니다. 마치 어딘가에 코가 깨어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사이에 보면 돈이 벌써 쌓여 있어요. 이렇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강제성 있게 하는 저축, 바로 이것이 정기적금입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자유적금은 어떻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번 달은 생각해보니까 돈 좀 여유가 있네? 이만큼 하고 이번 달은 근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번 달은 쫄리니까 이거 조금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저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적금이 훨씬 마음은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좀 어려우면 안 하고 또는 덜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항상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을 한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목표를 달성해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금이죠. 결국 정기적금에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급에 대한 관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월급을 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축입니다. 저축 먼저. 얼마의 저축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저축이 정해지고 나면 그에 맞춰서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좀 관리, 예산을 잘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축, 그 다음이 소비,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월급을 타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월급을 타면 소비, 먼저 하죠. 소비를 하면서 소비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저축을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못 하겠는데 아니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저축,
소비, 관리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일단 소비 그리고 좀 관리해 본 다음에 저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축의 설 자리는 커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저축을 많이 못할까? 왜 이렇게 저축을 많이 못할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저축을 못하게 되었는지. 그랬더니 딱 4가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의 답은 4가지의 핑계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핑계. 소득 통제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 핑계였습니다. 두 번째 핑계. 월급이 적다. 세 번째 핑계. 금리가 낮다. 네 번째 통계. 목적이 없다. 자, 이 4가지의 핑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핑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통제가 어렵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는 갑니다. 정말 쓰고 싶고 또 돈을 어딘가에 뭔가를 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 가지고 저축할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핑계는 월급이 적다인데 사실 이것은 핑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월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죠. 누구나 그 자기 월급에 맞춰서 저축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급이 적다라고 생각돼서 저축을 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을 하면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이렇게 작은 월급에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금리가 낮다.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 적금 이자율 같은 경우는 1.5%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목적이 없다. 어떤 목적으로 저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4가지의 핑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견되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 먼저, 그 다음에 소비, 관리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핑계인 소비 통제가 어렵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소비 통제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쓸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그런 옛말이 있는데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발을 뻗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누울 자리도 없는데 발을 뻗는 경우도 있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돈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소비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저축을 안 하고 지금 쓸 돈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저축이 선저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 선저축에는 이 선저축이 먼저 하는 저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는 선저축은 착할 선자를 써서 좋은 저축. 결국 먼저 하는 저축이 좋은 저축이다. 선저축이 선저축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선저축이 실행된다면 아까 4가지의 핑계는 대부분 사라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요. 저축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축을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핑계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이 저축을 했을 때 이자가 조금 더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어쨌든 내가 저축을 할 때 만기에 타는 금액 안에는 이자보다는 원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이라는 것은 아직 목돈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달 나오는 한 달의 현금 흐름,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여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매달 150만 원씩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고요. 그 150만 원을 12달 동안 저축을 하면 1800이라고 하는 목돈이 생기는 거지. 이 150만 원을 12달 모아서 18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축을 돈을 불리는 거다라는 표현보다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 내가 돈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축을 하고 그리고 소비와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딱 정해진 예산만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축은 어차피 돈을 모으는 것이지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낮다라는 이유가 결국은 저축을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월급이 작아서 저축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핑계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 당연히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저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강제성 있는 저축과 선저축과 저축 소비 관리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도록 방해하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잘 통제하고 또 돈을 모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